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2019년 대비 주제별 교정학 핵심 요약집이 새로 출간됐습니다. 기존의 내용에서 또 법령 개정된 거라든지 몇 가지 미비점을 보완해가지고 또 준비를 했고요. 작년에 책이 처음 나오고 나서 올해 또 구급시험에서 아주 큰 성과가 있어서 전 상당히 보람을 느낍니다. 시험의 대부분이 또 요약집에서 또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잘 됐는데 여러분들 그거를 그냥 뭐 교재가 좋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상대적으로 올해 구급 시험에서는 문제가 조금 쉽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 요약집은 가장 핵심적이고 교정학에서 중요한 사항 위주로 정리를 해놓은 거죠.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기본서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양인데 그게 통했던 것은 문제가 난이도가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해마다 난이도가 다르고 또 어렵게 출제되는 해도 있기 때문에 어렵게 출제될 때는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기본서의 내용을 보충한다든지 아니면 문제집을 통해서 또 보충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최종 정리용으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마무리 단계에서 정리하는 개념으로 활용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14페이지입니다. 챕터 1의 교정학 4호론 파트 여기서부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001번을 가보면 교정의 개념 및 범위가 나오죠. 네, 교정의 개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범죄자나 비행소년의 품성을 바로잡아 교화 개선, 재사회화하는 국가의 활동이다. 뭐 개념은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 놓으시고 밑에 2번을 보면 교정 개념의 범위가 나오죠. 이게 가끔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가끔 출제가 됩니다. 최협의부터 협의, 광의, 최광의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무엇이 이 개념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구분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먼저 최협의는 형을 집행하는 과정입니다. 대상자로 말한다면 수형자에 대한 처우 개념. 그 다음에 협의는 그 최협의 수형자에 대한 처우 플러스 미결 수형자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계적으로 기억을 하십시오. 최협의는 수형자에 대한 형 집행 과정에서의 처우. 그리고 여기에 협의라는 개념으로 넓어지면 플러스 미결 수형자 처우다. 그 다음 광의로 가면 위에 있는 협의의 규정에다가 구금성 보완 처분이 추가되죠. 제가 옆에 사례로 치료 감호 처분, 소년은 송치 처분이라고 적어놨는데 바로 보완 처분은 형벌은 아니지만 사회에서 일정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뭐 예를 들면 보호 관찰이라든지 사회 봉사라든지 이렇게 운영이 되는 보완 처분도 있지만 시설에 구금시켜 놓는 보완 처분도 있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치료 감호 처분과 소년은 송치 처분입니다. 이렇게 시설에 구금해 놓은 상태에서의 보완 처분 또는 자유 박탈적 보완 처분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포함된 개념이 광의입니다. 자, 최광의는 모든 걸 다 합친 개념이죠. 광의에다가 각종 사회 내 처우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자, 이렇게 무엇이 포함되는지가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 2번으로 가서 교정의 이념입니다. 교정의 이념은 응보, 목적형, 교육형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는데 응보형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보복 내지 응보적 효과로서 형벌을 부과한다. 복수적인 개념, 그래서 복수주의라고도 하는데 목적형주의는 응보형주의와 목적형주의의 가장 차이는 뭐냐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응보가 아니라 형벌을 부과하는데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 범죄자의 재사회화라는 목적을 위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시점부터 목적형주의가 강조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목적형주의의 가장 큰 핵심은 형벌 부과의 목적은 바로 재사회화를 위한 것이다. 시험에서 목적형주의하고 교육형주의를 구분하는 게 좀 헷갈리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목적형주의 나오면 재사회화가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형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재사회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교육이라는 수단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함을 강조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반사회적 성격 개선 재사회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수단을 강조한 내용이 나왔다. 이게 바로 교육형주의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으로 가보죠. 행형과 교정. 행형과 교정은 행형이라고 하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앞선 시기고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한 게 교정의 개념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시대적 흐름과 연관이 있고요. 행형은 말 그대로 형을 집행하는 거니까 형을 집행할 때 수용자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고 어떻게 질서를 유지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게 행형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목적형주의 영향이 되겠죠. 제사회화라는 목적을 통해서 범죄자를 어떻게 교화 개선할 것이냐 교정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교정의 개념에서는 제사회화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다음 밑에 두 번째 칸에 관점상의 차이. 관점상의 차이는 뭐냐면 이게 밑에 둘째 줄에 있는 것처럼 법적 형식적인 측면이냐 오른쪽 교정에서는 이념적 실질적인 측면이냐의 개념인데 행형은 있는 그대로 법대로 그대로 형식적으로 형을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초점을 둔 개념이라고 한다면 교정의 개념은 이 사람을 어떤 특정한 목적, 제사회하는 목적을 통해서 사람을 바꿔나갈 것이냐 사회복귀를 원만하게 유지할 것이냐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바로 이념이 고려가 되죠. 그래서 이념적, 실질적 측면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 교정이라는 개념이 행형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겠고요. 행형이라고 하는 건 전제로 해서 거기에 제사회화라는 목적하에 바로 이런 이념적, 실질적 측면이 추가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4번 교정학의 특징입니다. 특징하면 밑에 복잡성, 종합과학성, 독립과학성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복잡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정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다양한 이념이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칸에 첫째 줄 끝에 있는 것처럼 응보, 뭐 범죄, 억제, 무력화, 교화 개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이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교정학의 이념이 정립이 된 것이다. 그리고 뭐 시대와 때와 장소에 따라서 또 각각 또 달라진다. 그래서 이것을 복잡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종합과학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정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학문 가지고는 완벽한 이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뭐 교정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역사학, 또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사회학, 또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또 심리학, 그리고 우리 대부분 교정과 관련해서는 법으로 규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학적인 측면 이런 다양한 학문을 전제로 해서만 교정학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완성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종합과학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한 가지 유의할 것은 맨 끝에 있는 독립과학성이에요. 종합과학성과 독립과학성은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종합과학성이 있다고 해서 교정학이 독립과학성이 부정이 된다는 뜻은 아니고 독립과학성적 측면도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둘째 줄에 있는 것처럼 범죄자나 비행 소년의 교정교화를 통한 재사회화를 다루는 유일한 학문은 국내에 뭐죠? 바로 교정학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런 측면을 다루고 있는 독립적인 학문이다라고 해서 독립과학성도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학문적 연구도 필요로 한다 해서 종합과학성 두 가지가 동시에 인정이 된다는 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